안녕하세요. LA의 정규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비장의 무기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팔란티어가 90불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추가 관세로 인해서 미국 주식 줄폭락 중이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매그니피슨 세븐 주식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또 뭐 그냥 고만고만하면서 특히 이제 M7 주식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게 더 두드러지고 있죠. 자, 먼저 마소부터 볼까요? 마소 1.03% 빠졌습니다. 1%대면 마소에겐 조금 많죠. 뭐 마소는 뭐 큰 영향은 없어요. 근데 뭐 이제 AI 관련된 투자 조금 뭐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뭐 지금 마소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영향받고 이럴 그런 상황은 아니죠. 아무튼 뭐 1.03% 빠졌고요. 자, 애플 0.63% 오히려 애플은 상승했습니다. 자, 웃깁니다. 오늘 전체가 다 M7 떨어지는데 요즘 애플만 조금이라도 올라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미국의 투자 뭐 무려 500 빌리언을 투자하겠다 그랬거든요. 500조 원 이상을 미국에다가 향후 4년간 투자하겠다라면서 자, 트럼프의 어떤 그 요청에 화답을 하면서 아메리칸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거듭난다. 뭐 이런 지금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 혜택, 법인세 혜택을 보겠다라는 거죠. 4년 동안이라니까 트럼프가 4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하겠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리고 엔비디아 보세요. 엔비디아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3.09%. 엔비디아는 뭐 꾸준한데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한 140까지 또 올라오면 꼭 거기서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한 거의 140선이 저항선 같은 겁니다. 그래서 3.09%로 흘러내렸고요. 그리고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1.79 빠졌어요. 자, 아마존이 1.79 빠졌는데 아마존도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정이 오는 거고요. 구글도 0.21 빠졌고 메타도 2.16입니다. 메타도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받는 겁니다. 그 테슬라도 2.15%. 자, 뭐 전반적으로 같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특별하게 이슈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니고요. 뭐 워낙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M7 주식들이 그것에 이제 영향받아 가지고요.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에 반해서 주변을 한번 보세요. 작은 주식들 보면은 다들 지금 조금씩 오르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 주변 주식들이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우 지수 보면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트럼프가 소위 관세를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세가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역시 관세를 때리면 물가가 오르죠. 물가 오르는데 강한 주식들이 지금 좀 선호되고 있죠. 뭐 작은 주식들이 훨씬 더 지금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이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M7 주식들은요, 돈을 워낙 잘 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또 흐름이 바뀝니다. 이 과거에 이런 패턴 많았었죠. 제가 흐름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흐름이 바뀔 때가 오니까 그냥 여러분 또 그냥 평소에 늘 하던 대로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팔란티어 소식입니다. 자, 팔란티어가요, 주가가 오늘 또 급폭락했습니다. 자, 오늘 무려 10.53%나 하루 만에 빠져버렸어요. 너무 많이 빠졌죠? 자, 여러분, 이 팔란티어가 10.53 빠졌고, 애플마켓에서도요, 또 빠지고 있습니다. 2.79%나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장중에는 90.68로 $90를 지켜냈지만 오늘 드디어 $90까지 붕괴되면서 지금 88.1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란티어는요. 지금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서 지인이 왔다 그랬잖아요. 지인들이 와서 스시 먹고 이러면서 이제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오면요. 여기 미국에서 이제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옛날 추억 얘기도 하고. 근데 항상 이제 투자 얘기로 또 돌아갔죠. 투자 얘기를 같이 이제 먹고 얘기하면서 이제 팔란티어 얘기가 나왔어요.
그 제가 이제 그 팔란티어를 좀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제 계시고 해서 그 제가 이제 좀 기다리라 그랬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공매도가 너무 많이 붙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숏을 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건요, 갑자기 매크로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하면은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많이 올랐고 최근에 그 이 가파르게, 그리고 1년 동안도 아주 계속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한번 찾아올 수 있다 얘기했죠. 그래서 조정이 아마 뭐 10%씩 또 몇 번 올 수 있고 그 며칠 정도 계속 지켜보라 그랬는데, 자, 아니나 다를까 이게 계속해서 줄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지난번에 100달러 붕괴되고 지난주에 오늘 90달러 붕괴되면서 이제 88.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이 팔란티어가요, 작년 9월부터 해서 꾸준하게 올라왔거든요. 9월부터 올라오면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쭉쭉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완만한 상승, 뭐 쭉 올라갑니다. 우상향하면서요. 굉장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뭐 20달러대에 머물러 있던 것이 이게 이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막 70달러까지 가버리니까 막 3배씩 뛰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건데, 자, 그러다가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또 이 팔란티어에 대한 워낙 이 전망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자, 그러면서 밑에 내려갔다가 또 거기서 줍줍하는 사람 나오죠. 바이 더 DB. 그러면서, 자, 그때부터는요, 너무 가파르게 오르죠. 특히 2025년 이제 1월 달부터 해서 이때부터는 너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너무 급속히 올라갑니다. 자, 저렇게 너무 급히 오르는 경우 있죠. 막 2월 달부터 해서 너무 이 어떤 그 기울기가 정말 이 너무 높은 산을 오르듯이 기울기가 너무 가팔라요. 거의 90도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오르잖아요. 이렇게 오르는 것들은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래서 좀 이럴 때는요, 그냥 올라간 걸 즐기면서 그래서 기다려보면 되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때 급하게 올랐던 지점에서 다시 다 내려오고 있죠. 88.15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도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요, 내려갈 때 더 빠르게 또 이 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또 공매도가 붙어 있을 때 상승할 때는 또 더 빠르게 상승하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뭐 조정이 이렇게 찾아온 건요, 여러분 뭐 팔란티어의 펀더멘탈이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조정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쯤에서 또 정리하기도 하고, 또 이 팔란티어 CEO도 이제 자기 주식을 팔 수 있는, 굉장히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부여받게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죠. 근데 지금 여러분 M7이 다 빠지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빠지고 있고 매그넘 세븐이 다 빠지고 있다? 팔란티어도 예외가 아니죠. 이런 나스닥들이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건 굉장히 당연한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던 소식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 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그동안 한 달간 유예했던 그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자, 그 질문에 트럼프는요, 거침없죠. 항상 뭐 자신의 생각을 보통 뭔가 좀 이 뇌를 거치고 뭔가 좀 이렇게 이 순화하거나 하게 되는데, 트럼프는 뭐 그냥 바로 떠오르면 바로 던져버리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도요, 그 이 질문을 받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행할 거다는 거예요. 그동안 한 달간 month long delay거든요. 한 달간 이제 딜레이 됐었는데, 자, on schedul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the tariffs are going forward on time, on schedule이라고 합니다. 그냥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스케줄대로 진행할 거야. 그냥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씩 관세 때렸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뭐 관세율이 좀 낮아질 수는 있어도 결국은 이 둘에게 한 달간 유예됐던 거 진행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한 달간 유예한 걸 보면서 이제 관세 안 때리겠구나, 저거 협박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지금 또 시행한다니까 이렇게 되면요,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들려오는 물건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격들이 다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 찬물을 이제 끼얹은 듯한 모습이죠. 특히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니까, 물가 상승 압박이 불가피하니까 주식 중에서 물가 상승해도 그나마 괜찮은 주식들이 괜찮은 거고요. 주식은 그래도 좋고, 나머지 주식들은 물가 상승 압박,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염려들, 우려감들이 있는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주식들은요, 데미지를 크게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핑크빛으로 하이라이트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은 확고했던 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이 영상으로 직접 들었거든요.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이 United States has been taken advantage of by foreign nations라고 합니다. 그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 미국이 외국 국가들 대부분의 국가래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우리가 전부 다 이용만 당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Just about everything이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용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생각들이죠. 그동안은 많은 미국의 대통령들과 미국 지도자들은 어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렇게 여러 나라들과 관계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국가 원조할지 이런 것들이 다 곁들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트럼프는 지금 볼 때에 미국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요? 이분은 기업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가의 눈으로 미국을 바라보니까 이건 온갖 소위 말해서 도둑들에게 도적질 당하고 미국이 핑당하고 그리고 삥 뜯기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온갖 원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쓸데없이 돈이 막 비용이 나가는 것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를 여러분들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기업 논리로만 갖다 대냐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 그런 비판도 받을 수 있지만 근데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국민들이 뽑았다라면요. 적어도 2년 정도는 지켜봐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트럼프가 하는 거 보면요. 다 나름의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요. 근데 그게 기업가 관점으로 한다고요. 근데 그 기업가 관점이 때로는 도움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지금 국가 운영이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들이 할지 지금 국가에서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랄지 이런 것들 중에 트럼프의 성공한 기업가 눈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며 뭐며 이게 형편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게 원조도 하면서 보니까 다 삥 뜯기고 있고 미국이 이용만 당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요. 기업인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미국이 재건되고 미국이 새롭게 되고 더 강해지는 데 있어서는요. 사실은 오히려 기업가의 눈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년간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요. 그 다음에 이거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면요. 그때 투표로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민주주의.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트럼프의 생각은요, 미국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세를 매기는 것도 멕시코나 여기에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거든, 이 미국이요. 근데 멕시코를 통해서 중국이 또 물건을 팔고 있고 그러니까 더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캐나다나 이쪽 멕시코에다가 관세를 세게 때리는 거고, 부분적으로는 더 이제 집중해서 핀셋으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관세, reciprocal tariffs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트럼프는 기업가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너무 많은 나라들에게 삥 뜯기듯이 이용당하고 있다. 미국이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기존에 있는 정책들이 다 뒤집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안감을 조성하지만 좀 지나보세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미국의 Home Builder Confidence for Sharply in February라고 합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요. 집을 건축하는 이 회사들 있죠.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따지면 건설사라고 보면 되는데 한국도 요즘 미분양이 많아져서 건설사들이 이제 아예 신규 분양을 안 하잖아요. 신규로 지금 이제 짓질 않죠. 오히려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많은 미분양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회사들이 뭐 계속 절규하면서 망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부동산 회사들이 망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미국도요. 지금 홈빌더들입니다. 집을 건축하는 이 건설하는 이쪽의 회사가요. 지금 뭐 자신감이 뚝뚝 떨어지면서 2월 달에도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안 좋아요. 왜요? 지금 이게 물가 소위 자재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트럼프 덕분에 물가가 지금 전반적으로 관세까지 때려지면 어때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홈빌더들이 물가는 올라갔어요. 그 다음 또 문제는 뭐예요? 집 가격도 올라 있어요. 그리고 금리도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 짓는 사람이 지었다가 분양이 안 되고 안 팔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금리가 아직도 높아서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를 빨리 내리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도 홈빌더들이
막 이게 이제 경제랄지 인플레가 안정되고 물가도 안정되고 금리도 괜찮고 이러면요. 홈빌더들이 막 열심히 짓겠죠. 왜냐?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한국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과 다르지만 자, 이 뭐 집값이 올랐고 이런 것들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일단 지금 뭐 건설사들이 한국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요. 그냥 이제는 지금은 좀 절제하자 이런 거예요. 왜냐면 사줄 사람이 없는데 굳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 건설 쪽도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트럼프가 워낙 잘하는데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겠죠. 트럼프는 막 주가 올리고 미국 경제가 팽팽 돌아가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근데 지금 막고 있는 게 금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정말 재미난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먼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폴스타 아시죠? 자, 이 폴스타라고 하는 전기차 스타트업이요. 자, 폴스타 US가 정말 치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소유주. 테슬라 오너들을 겨냥해서요. 자, 이 $2만 제공하겠다. 정말 이런 치산 방법을 쓰고 있고 아니 본인들 시장을 개척까지 꼭 테슬라 소유주들을 왜 뺏어오려는지를 참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폴스타 US가요. 이 기존 시장에 이 소위 말해서 전기차를 한 번도 사보지 않은 내연차 소유주들에게 어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됐지만 폴스타 US가 trying to lure Tesla owners by offering them up to 20,000이라고 합니다. $2만 제공하면서 테슬라 소유주들이 만약에 they switch from their 테슬라로부터 테슬라 타고 있는 사람들이 테슬라를 이제 포기하고 폴스타로 이제 바꾸겠다, 스위치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2만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치산 방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세요. 광고하고 있는 거요. Make the switch to Polestar 3라고 합니다. 자, 모델 3도 아니고 지금 빨리 스위치하라는 거죠. 바꾸라는 거죠. 폴스타로 갈아타라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우리 테슬라 이 충전 슈퍼차저 스테이션하고 충전하고 있는 이런 배은망덕한 이거는 배은망덕한 행동이죠.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귀엽지 않습니까? 한편 귀엽지 않냐고요. 어차피 테슬라야 꾸준히 팔리고 있고 나가면 다 테슬라가 너무 많거든요. 여기 우리 캘리포니아 LA만 보더라도요. 그 테슬라는 꾸준하게 지금 뭐 입소문 타고 좋다니까 다 타고 하는데 지금 이 친구들은요, 스타트업 기업들은 안 팔리니까 만드는 거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야 되니까 테슬라 소유주들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적어도 전기차 타본 사람들은 소위 고기 맛을 본 사람은 고기를 먹을 줄 아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 전기차를 타본 사람들은 그럼 우리 다른 회사 거 전기차도 타볼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 바꿔보면 이제 패가망신하거나 완전 대실망을 하겠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타본 사람들은요, 전기차가 다 테슬라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옮겨 타보면 완전 대실망하겠죠. 소프트웨어 기술과 OS 기술과 기본적인 게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대실망하는데 지금 여러분 이 폴스타가 광고하는 거 보세요. 아래쪽에 이 초록색으로 하려 보세요. Are you currently driving a Tesla? 지금 테슬라를 몰고 계십니까? 이럽니다. Do you want to experience the sophisticated quiet luxury of Polestar 3라고 합니다. 폴스타의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고 아주 디테일한 이 럭셔리 이 자동차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폴스타가 저렇게 좋으면 테슬라보다 좋으면 정면승부하지 지금 내연차 고객들에게 어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테슬라 소유주에게 바꾸라고 일하고 있는 거죠. 왜냐? 이게 왜 그럴까요? 그만큼 고기를 먹어본 놈이 고기를 더 잘 먹는다고 전기차 타본 테슬라 소유주들 어떻게든 끌어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내연차 타는 사람들은요, 전기차 싫어 이러거든요. 그냥 무조건 싫다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가족 중에 누가 전기차 테슬라를 경험해보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라이드를 뭐 같이 타고 오다 보면서 와 이게 테슬라예요? 이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오죽하면 이럴까? 지금 이렇게 테슬라
테슬라 킬러라고 알려졌던 스타트 기업들 많이 망했잖아요. 거의 6, 7개가 지금 망했잖아요. 지금 폴스타도 예외 아닙니다. 뭐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종말이 임박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테슬라가 지금 로보택시가 이제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6월 달이니까 시계가 째깍째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로보택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 또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본 적이 없으니까 궁금증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거든, 질문들이요. 자, 지금 그래서 사이버캡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Long distance capability. 과연 사이버캡이 장기적인 여행, 장기 긴 거리를 여행할 능력이 갖춰져 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나올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우버를 타지 않습니까? 우버를 타고 또 우리가 리프트를 타면은 뭐 단거리를 갈 수도 있지만 장거리를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장거리가 때로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LA 공항에서 LA 뭐 주변에 이제 가게 되면 다 1시간 거리 안에서 갈 수 있거든요. 웬만한 데는요. 근데 이제 만약에 LA 공항에서 좀 더 멀리 타고 가겠다.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멀리 가는 거라고 했을 때는 조금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장거리 여행에 대해서 사이버캡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테슬라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자, 비장의 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요, 이 사이버캡에 둘러싼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자, 지금 이제 사이버캡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현재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냐면요. 자, 기본적으로 centrally focused on short distances입니다. 그러니까, 자, 짧은 거리들 있죠. 그러니까 먼 장거리 계획이 아니라, 이 여정이 아니라 짧은 거리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서 이제 라이드 쉐어링 하는 거 있죠. 우버를 타고 여기서 A 지역에서 B 지역 가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short distances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우버를 타고 옮길 때요, 10마일이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리를 오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ide sharing within cities입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서 결국은 도시들 사이에서 라이드 쉐어링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큰 아주 뭐 장거리 여행 이런 건 없는 거죠. 보통 뭐 한 도시 안에서 이렇게 이 소위 말해 타고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 대중교통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버스나 이런 걸 잘 안 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사람들이 다 부모들이 라이드를 해주죠. 저희 아이들도 있으면 어디 간다 그러면 다 차로 태워줘야 돼요. 그래서 애가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갈 때까지 본인들이 차를 가지기까지는요. 사실 부모들이 라이드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이드 해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들어가지고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저도 이제 첫째가 대학 갔고, 이제 막내까지 대학을 이제 가게 되면요. 이제 좀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죠.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더 이상 묶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원하면은 이제 더 자유롭게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있어도 되는 거죠. 애들 운전을 안 해줘도 되니까요. 그러면 정말 프랑스 파리에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뵐 수도 있는 거고 더 자주 제가 여행을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미국은요, 다 라이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짧은 거리라도, 그러니까 여기 뭐 2마일, 3마일, 5마일 가는 것도 애들 태워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습니까? 자,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뭘 타냐면요, 보통 우버를 타는 거예요. 우버 타면 뭐 3마일, 4마일 이렇게 짧은 거리를 금방 가잖아요. 자, 그래서 우버나 이런 것들이 타게 됐을 때 긴 거리를 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보통 이 앞으로 사이버캡도 short distance죠. 짧은 거리. 이래. 그리고 도시 안에서 다 이제 이 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이버캡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초록색으로 후반부에 보게 되면 사이버캡이 어떤 구역 있죠. jurisdiction입니다. certain jurisdiction을 딱 정하겠죠. 그 구역 안에서만 먼저 작동하게끔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마치 구글의 웨이모처럼 이 프리맵들하고 본인들이 그 구역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하잖아요. 그들은 이제 지도를 딱 프리맵들하고 그 지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그 텍사스에서 어스틴에서 하면은 어스틴의 한 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지역에서 테슬라는 뭐 프리맵들은 아니니까 미리 이제 지도를 집어넣는 게 아니니까 자율주행으로 하되 그 어떤 구역을 정해서 움직일 거라고 합니다. 그것은요, precaution initial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처음 하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뭐 예비조사 또 조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moving to other city, 다른 도시로 확장해 가면서 구역도 넓혀 가겠죠. 자, 그런 전략을 쓰겠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사이버캡을 해보고 자율주행이 이 도시, 이 구역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확장하는 건요, 뭐 일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확장성 면에서는 구글의 웨이모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구글의 웨이모는요, 정해졌으면 정해진 데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창의성이 있거든요. 자율주행 자체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확대해 갈 수 있는 확장성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짧은 거리하고 다른 도시로 확장하는데, 자, 그런데 만약에 장거리를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실 북가주만 하더라도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뭐 내리거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브리지 금문교에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집이요, 다른 거 지금 하기가 애매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그 라이드가 없어요. 그러면 우버를 타고 한 2시간 거리를 타고 내려오려면은 이제 거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 사노세까지 온다? 사노세도 더 아래쪽으로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한 2시간 잡고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 이런 그 사이버캡을 탔을 때에 한 3시간 정도까지 안 쉬고 달리는 그런 거리가 있다 했을 때, 자, 이거는 좀 이제 장거리로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장거리 좀 더 나간다면 뭐 어때요? 뭐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이걸 타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장거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역시 이 테슬라 자동차 엔지니어링의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란색으로 하여 보세요. road trip capabl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는 로드트립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앞으로 와이어리스 차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선 충전 기능이 있죠. 무선 충전이 나오게 되고 이게 전체 여행에 있어서 하나의 길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It is out of the hands of the passenger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들에게 이 손에 소위 피도 안 묻히고 손에 손도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전할 때 우리가 안 해도 된다는 거. 무인차인데 우리가 충전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뭐 차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무인차가 가면서 배터리가 부족하다, 장거리를 가다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선 충전으로 이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능들을 옛날에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충전소에 가서 자기가 알아서 뒤로 이제 뒤로 백업 해가지고 충전기에 딱 이제 접근하게 되면 저절로 충전이 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다 알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로봇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도 걱정 없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사이버캡은요, 전천후예요. 천하무적이에요. 완벽해져요. 스스로 이제 충전까지 다 해버린다. 무선 충전으로. 그러면 뭐 이제 사실 경쟁력이 없죠. 경쟁자가. 우버 운전자들은요, 계속 뭐 밥 먹을 땐 밥 먹으러 가야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요. 자, 아무튼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로보택시가 정말 계획대로 하나씩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앱도 준비됐고 장거리 여행도 준비됐고 무선 충전도 준비됐고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것에 투자자로서 굉장히 만족감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그저께 최근에 이 라스 모라비라고 하는 테슬라 자동차 엔지니어링의 소위 이 바이스 프레지던트의 여러 어떤 이 인터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죠. 사이버캡의 바깥에 색깔을 우리가 할 때에 탄소 섬유제를 써서 거기다가 컬러를 주입시켰기 때문에 도장 소위 말해서 이 페인트샵이 필요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 정말 비밀 병기들이 많이 공개됐죠. 자, 그런데요. 도대체 이분은 또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정말 테슬라가 어떤 회사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테슬라의 전체 자동차 엔지니어링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I love my job 이라고 합니다. 야, 나는 내 일이, 내 잡이 너무 좋아 라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생뚱맞은 소리를 합니다. I don't have to work. 야, 너 일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합니다.
생뚱맞죠? 뭔 소리지? 일할 필요 없다고? 게으른 거 아니야? 이러다가 머스크에게 잘리는 거 아니야? 요즘 머스크가 도지하고 있는데 도지 대표로서 일 안 하는 공무원들을 자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 don't have to work라고 합니다. 자, 근데 뭐라고 합니까? I wanna work 이라고 합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I don't wanna work. 일하기 싫은데, 일하고 싶지 않은데, I don't have to, 일할 필요가 없는데, I wanna work. 근데 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없는데 또 일은 하고 싶대요. 뭔 소린가 싶죠. 결국 무슨 말이냐? It doesn't feel like work라고 합니다. 이게 내가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건 나에게 일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뭔가 여러분 짜증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I'm really fortunate to have one of those jobs where my hobby is my work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동차를 고치고 만들고 수리고 더 나은 엔지니어링의 차를 만드는 거는 나에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뭐냐면은 나의 하비, 취미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내 취미와도 같아가지고 나는 내 직장에서 내 일이 나의 취미다? 여러분 취미면 얼마나 좋아요. 취미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게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싶어. 나 제발 좀 여보 나 좀 터치하지 마.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나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취미가 그런 취미가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일.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천생 그냥 자동차 엔지니어링의 일종의 평생 그냥 여기에 몸이 담겨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o get to define the future 라고 하면서요. I feel like I'm just a kid working in the garage. What is that? Every day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를 굳이 정의를 내린다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우리 아버지랑 아빠랑 매일매일 그라지에서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보통 그 그라지에서 자동차를 아빠가 수리하고 아이가 보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그냥 테슬라라는 회사에서 사이버캡이다, 모델 Y다, 새롭게 업데이트한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모델링을 바꾸고 엔지니어링을 바꾸고 차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너무 자기는 취미처럼 즐겁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테슬라의 지금 엔지니어링의 담당자의 모습이에요. 머스크랑 다르지만 머스크처럼 뭔가 천재의 향기, 뭔가 특별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가 야 정말 나 지겨운데 이 일을 계속하고 있어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분위기가 이런 수준인 거예요. 굉장히 흐름이 좋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 테슬라 주가도 그렇고 팔란티어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 시장 분위기 별로잖아요.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미국 경제가 붕괴돼서 이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타이밍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 릴렉스 하시면서요. 운동하고 현금 채굴하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세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갑자기 또 테슬라 주가가 올랐다. 또 뭐 내가 투자한 주식들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소식이 들리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스티브였습니다.